대정부 질문 지금 오늘은 대정부 질문이 저녁 7시부터 한다 그러는데 대정부 질문 한 4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25만 원 뭐 지원금 이런 문제가 이제 국회의장의 입장에 따라서는 뭐 일부가 통과될 수도 있고 다 통과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 정말 빅 슈퍼데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동영상 한번 보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뉴스.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장난치네. 예. 자, 총선을 대피하고 나서 국정 쇄신한다고 한덕수가 사의를 표한 지가 그때 4월 달이었으니까 벌써 5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게 국무총리는 새로 지명을 하면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돼요. 150석만 있으면은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가 나와서 저 말의 요점은 그거잖아요.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안 좋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단 원인 분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윤석열이한테 좋은 경제는 대기업들의 수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말아먹은 수치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3,500이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2,400, 500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안 좋다라는 말이 국회의원들이 저 비슷한 말 듣고 비웃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죠. 윤석열이 대가리 쓰기는 대기업이 수출 잘하면 경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게 한덕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도대체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가 지금 총리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좋은 수치들만 딱딱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기분 좋게 하겠죠. 수출 이때 이만큼 안 좋았는데 지금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경제 괜찮아요. 물가 2%대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그 목표 성장률 2%니까 2.6에서 3, 4인데 2%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다른 나라 비싸거든요. 이거 나와 있는 그냥 거시적인 표면적인 수치만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가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가계 흑자율이 어떻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민생 국민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요. 카드 한 번도 안 쓰고 현찰로 결제했다는 예. 기억나시죠? 뭐냐면은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신선식품, 채소, 과일 이런 건 폭등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가 말하는 물가는 공산품 다 포함된 거예요. 네, 평균 낸 겁니다. 다이소 가면은 물건값 어렵디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일상 쓰는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물가로 체감하는 거는 식당에서 음식값 또는 채소, 과일,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치는 없어. 전 세계적으로 좋대. 민생 좋대. 블록버스터급으로 좋다 그랬죠. 와, 저런 사람이 우리가 별명이 저분은 이제 바지 총리가 아니라 송장 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러나서 지금 사퇴는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아마 그 국민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윤석열이랑 임기를 같이 하겠구나. 최장 총리. 야,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추석 밥상에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벌거벗은 임금님. 저게 지금 민들레 유튜브 방송의 썸네일인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예요. IMF 때 버금갈 정도의 상황이다. 네.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십시오. 응급실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아수라장인 거예요. 우리 현장이. 경제 좋습니다. 한덕수의 인식과 윤석열의 인식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정부 그다음 기업 가계로 흘러가야 되는 정부 경제 선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게 항상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항상 괴리가 있고 기업과 가계가 괴리가 있고 요 현상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는 정부에서 기업이 어렵고 가계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재정으로 좀 이 경제를 이른바 좀 받쳐줘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뭐 했습니까? 감세했죠. 재정 파탄 났죠. 재정 심지어 지금 56조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다 망치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좋다고 합니까? 일부에서 수출을 살아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랑 이제 일부인데 거기는 그동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살아난 거지 실질적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가계와 기업으로. 맞아요. 네. 아니, 그 정부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한은에서 빚내고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꺼냈으면서 어떻게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요, 어제도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하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던 인연 같고 박지원 의원 밑에 가니까 저 송장 총리도 약간 얘처럼 보이더만.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윤석열하고 한덕수랑 똑같다 보니까 보완제가 안 되고 무능하고 멍청한 정부가 돼버린 거거든요. 저번에도 왜 그 전공의가 잘못했다. 맞아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저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턱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이 잘 보필해라. 잘 보자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 근데 어제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세계 석학들과 토론회 한 AI 토론회 저거요. 사실 윤석열은 관심도 없겠지만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로봇 시대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면 AI나 로봇이 일을 대신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네. 그런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든 문재인 정부든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야, 이재명 대표는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이더라고. AI 발전해서 이익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 시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체코 원전 수술해가지고 사실 그 금요일 날 방송하는 양이원영 의원의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도 얻는 이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한테 대부분 줘야 되거든. 실제 그거 안 끝났죠, 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이 제대로 먹히는 순간이에요. 그걸 옛날에는 로봇세라고 했어요. 다 자동화돼가지고 로봇이 일을 해. 그러면 기업이 얻는 이득은 정말 어마어마해. 일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막 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자로 남거든요. 삼성이 로봇이나 AI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팔아. 그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해.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어제 저거 보고 와 이재명은 이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AI에 대한 구상조차 윤석열은 없을 겁니다. 그게 뭐야 먹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분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걸 잘 못했습니다. 횡재세 할 때도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익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는 거두는 이익에 대해서도 사회 환원을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맞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인구도 점점 더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 AI 산업은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의 먹거리인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 동안에 그 첨단 산업이 얼마나 우리 산업에 침투가 했나 미래 산업 뭐가 있었나 봤을 때 그동안 그 자동차 배터리 이외에는 거의 그 기존의 20년대 산업이랑 거의 똑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망 산업을 개발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AI 같은 첨단 산업인 것이죠. 이게 지도자가 바라봐야 될 미리 선견지명인 것입니다. 맞죠. 아리백이 그렇고요. 네. 탈원전이 그렇고요. 그때 금요일 방송 여러분도 꼭 보셨어야 돼요. 태양광이 전기 생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전으로 이 전력망을 만들다 보니
원전은 기한 연장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하고 2030년 정도까지 전남에 있는 태양광 신규 허가를 중단했어요. 너무 전력 생산이 많이 돼. 근데 태양은 뇌리째잖아요. 뇌리째에서 태양광으로 만드는 만큼 이득이에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있는 자. 그래도 진짜 반도체 생산은 원전을 중단하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했더니 그런 거야. 원전으로 생산하면 220V, 태양광으로 생산하면 110V인 줄 아는가 보다. 아무튼 저런 잔데 이재명 대표가 저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우리는 뭐 저 김건희의 무슨 명품백 공천 개입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런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대선 때 삼부로 TV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경제 전문가들보다 더 경제 전문가인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R&D 예산 복원했다 그러는데 황정아 의원에 의하면 정부 R&D 예산 복원됐다면서 출연 연구원 2023년 대비 1,000억 줄었다.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수출 증가율이 네. 기저효과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처럼 복원이 안 된 것처럼 야 R&D 예산 복원했어? 근데 봤더니 2023년 대비 1,000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미리 망가뜨려 놓고 말이야. 그래프 한번 볼게요. 봐봐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주요 사업 예산 추이. 근데 2023년 한번 보십시오. 1조 1,848억 원이에요. 근데 늘렸다? 증가율은 높아졌겠지. 2024년 대비. 근데 2025년 정부안은 1조 83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뭘 복원했다는 거야? 그렇죠. 2022년보다 줄었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우리나라 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한꺼번에 빡 망쳐놓은 다음에 조금 올랐다고 지금 경제 좋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 아니야? 의대 정원 늘려가지고 이공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의대 가게 만들고 의대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과학에 뭔가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의대 가고 나서 저런 금액을 줄이고 지금 현재도요. R&D 예산 줄어가지고 중국 등으로 넘어가는 과학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간간히 보도가 되지만 사람들 관심 없는 거예요.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대기업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또 엄청 또 윤석열 챙기잖아요. 거기서 핵심 기술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 엄청 해외에서 많이 빼갑니다. 네, 뭐 삼성이든 현대든 여기 있는 사람들. 현장에 가보십시오. 경제는 좋습니다. 네. 와, 본인 가족 경제는 좋겠죠. 하긴 그렇죠 뭐. 지가 이게 퇴임하고 사저에다가 140억을 배정하는데 그 예정지가 양평 뭐 등이라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네요 진짜. 자 여기까지. 자 구자 형님. 나는 서울대는 친일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에 이런 멧돼지가 나왔다는 게 서울대 수준을 알만하겠네요. 정말 하류대 친일파들을 수준으로 알만하다. 경성제국대학 서울대 전신입니다. 자 부산의 범님. 국민들이 선구안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폭투에 헛스윙을 하니 나라가 이 지경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분은 야구 팬이신가 봐요. 선구안이라는 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보는 능력이 선구안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역대급 이제 똥볼이죠 지금.